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기사 보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텐데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죠. 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발의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사를 봤을 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식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제 부산 가덕도 근처 내지 부산 가덕도가 위치한 부산 강서구일 거예요.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이 있는 회사들은 이 테마로, 가덕도 신공항 테마로 엮일 수가 있어서 엮이고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가덕도 신공항 관련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런 회사들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테마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코로나 역설 주식 발행 사상 최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코로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코로나 유동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자금을 풀어대는 과정에서 이게 금융시장에서 계속 돌면서 실물 경제보다도 그러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자금을 최대한 땡겨 놓으려고 확보해놔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에 대비하려는 그러한 좀 액션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회사채 발행도 50조가 훨씬 넘었다라는데, 굉장히 하여튼 돈을 어떻게든 챙겨 놓으려는 곳간에서 좀 쌓아놓고 안전하게 좀 불확실성을 자금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하락장에 7천억 베팅한 개미 역대급 상승장이 안절부절. 지금 사실 어제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장중에 갱신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그냥 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제가 이야기 계속 해드렸지만 크게 흔들릴 수 있죠. 결국에는 더 갈 수 있는 거다.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에 외국인이 또 우리나라의 자금 유입이 꽤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가운데 지금 코스피 개인 매수 상위 톱 10에 이제 ETF, 그러니까 ETF는 이제 펀드인데, 이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인데 지금 인버스랑 선물 인버스 2배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고는 부분입니다. 이게 약간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조금의 함정이 있어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레버리지니까 그 방향대로만 생각한 방향대로 움직이면 2배 터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맞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버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 2배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선물 인버스니까 선물을 따라서 가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가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방향을 거꾸로 갈 경우에 이게 2배가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이 거꾸로 간다는 거는 상승할 때 이게 하락에 베팅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이게 2배씩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곱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복리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이게 제대로 2배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인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게 인버스는 반대 방향이 오를 텐데 그거 그대로 반영되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인버스만큼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함정이 좀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요걸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대중가수 최초 그래미 후보 등극에 기적을 만들어준 아미, 그래서 굉장히 환호했다라는 부분의 연예 기사인데, 방탄소년단 관련주 넷마블이라든지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그 방탄소년단 관련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 초록뱀이라든지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변동성 일시적 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차트적인 흐름이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우리나라 보조금으로 다른 나라 산업을 좀 성장시켜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또 최근에 또 전기 버스 관련해서 또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뭐 들여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 좀 걱정도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전기 버스든 전기 트럭이든 지금 어쨌든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의선, 신동빈, 전격회동, 미래자동차 먹거리 협력 논의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 있죠. 롯데케미칼 쪽과 이제 현대자동차 쪽이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롯데의 유통망을 좀 활용해서 현대차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회동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과거 뭐 본사가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그리고 뭐 엔지니어 뭐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개발이 뭐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만 봤을 때도 또 이제 자동차에 조금 무게감을 낮추려는 거를 이제 롯데와 협력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내용들이 나와 있다. 지금 요거 이런 것도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전부지잖아요. 이게 한전부지 구 한전부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또 계속적으로 좀 큰 관점에서 이거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 기사 보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이제 이걸 또 주식하는 입장이라면 주식이랑 계속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재미있어서 기사를 갖고 왔는데 이게 낙찰 과정이 참 독특하네요. 네. 이게 방산업계 황당이라는 부분인데 기사를 좀 같이 좀 더 보죠. 네. 이게 워낙 제목이 황당해서 가져왔는데 다목적 무인 차량 낙찰 과정 뭐 둘 다 충족 뭐 쭉쭉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가위바위보. 물론 이게 순차적으로 다 겹치면 뭔가 마지막에는 결국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참 네. 하여튼 재밌어요. 재밌는 기사이고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은 수천억 규모의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의 사업자를 주목을 정한 논란이 제기됐다. 방산업계에서도 자기들도 황당하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참 재밌네요. 네. 차라리 동전던지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네, 하여튼 그렇고 지금 미국 증시가 사상 첫 3만 돌파를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다우산업지.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어요. 대부분의 업종이 오르고 또 에너지주가 지지난 밤 사이에서도 많이 올랐고 뭐 우리나라 그래서 S5일 강했죠 어제. 그리고 또 에너지주가 추가로 강한 흐름이 또 나오기도 하고 항공주도 또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 다 올라온 거의 시장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행보 이어가겠다는 뜻 피력하기는 했지만 대통령 당선 승리 뭐 이런 걸 평가한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 이 부분은 아직 사실 완전히 해결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단은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 걸로는 뭐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죠. 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증시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은 약간 현재는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닌데 조금 한 발 물러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단기 폭증, 전례 없는 시중 유동성. 그러니까 코로나 유동성인 거예요, 결국엔. 코로나 유동성.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전 세계에 자금이 풀리는 걸 좀 한 번에 묶어서 코로나 유동성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움직임이 뭐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 시장을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코스닥 제가 뭐 결국에 해드릴 말이 이제 약간 며칠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야 뭐 850 안으로만 안 들어오면 뭐 크게 뭐 흔들리더라도 그냥 그냥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는 그냥 음봉 좀 나왔는데 아직 5일 이동평선 깨지도 않았어요. 뭐 한번 깼다가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어제 여기 보시면 여기를 뚫어냈죠. 장중에 여기를 고가를 뚫어낸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주춤거리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십자잖아요. 십자 캔들 같은 경우는 이 매수와 매도 공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캔들이에요. 일단은 매수가 약간 세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캔들만 놓고 봤을 때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매도도 강력하다. 왜 이제 신고가 뚫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매도를 쏟아질 수 있는 거고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한 하루였다. 이제 이게 어제 코스피 이제 외국인이나 개인은 사는데 기관이 굉장히 방해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관이 굉장히 많이 던졌거든요. 어쨌든 근데 당장은 우리는 뭐 기관보다도 외국인의 동향을 살피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래 기본적인 패턴이 약간 이렇거든요. 기본적인 패턴이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 종목들 사들이고 뭐 기다리고 뭐 하다가 주가가 올라요. 주가가 오르고 뭐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뭐 외국인이 따라 붙는 뭐 다시 뭐 추가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외국인이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차익을 실현하는 부분에 내지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기관이 해당 종목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더 띄우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 기관 다 빠지는 시점에 개인이 사서 물려버리는 그러한 패턴이 보통의 뭐 코스피 종목들의 매매 동향의 특징인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동학개미라고 해서 뭐 코로나 급락에서 개인이 먼저 시장 상승 주도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는 뭐 외국인이 고점 구간에서 뚫어주고 뭐 추가적으로 올리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제 기관은 그걸 방해하면서 매도를 치고 있는데 이 외국인이 일단 매수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가운데 기관이 매수한다. 그때 이제 기관이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릴 텐데 그 다음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 끌어올린 과정에서 개인들이 달라붙으면서 이제 또 물리는 그런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지금 하락에 베팅한 개인들이 많은데 손절치고 매수로 굉장히 돌아설 때 오히려 시장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건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장 눈앞에는 외국인 매매 동향 중요하게 보면서 봐야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여라인 결국엔 어제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여기랑 이제 5일 이동평선 지지 계속 받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세 번째 지지를 받고 움직일지 아직 뭐 안 닿았어요. 5일 이동평선 받고 움직일지 뭐 깼다가 움직일지 그 약간 여기 닫고 움직이면 이제 네 번째에서는 거의 100% 5일 이동평선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약간 10일 이동평선과 5일 이동평선 간격이 짧아서 10일 이동평선 좀 깨면서 움직이면서 좀 20일 이동평선에 기다리면서 좀 기간 조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해드린 말들의 뭐 재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외국인 그런 기관 그런 내용까지 곁들인 재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이 단기 고점을 치고 좀 조정 구간으로 기간 조정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기존에 치고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도 물론 계속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조금 바닥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 같이 들어오는 거는 더욱 좋죠.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도 관심을 갖고 지금 어쨌든 가치주로의 좀 자금, 전 세계적인 가치주로의 자금 이동이 굉장히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좀 있는 대형주들 코스피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형주 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고 물론 성장주 같은 경우도 물론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서 지수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보는 부분도 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들도 많고 중소형주에 현재 그리고 또 차트적으로도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코로나 저점 이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L자형 바닥. 그러면 이렇게 지수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반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좀 뭐 관심 있게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던 종목도 좀 더욱 유심히 보면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설명과 댓글 부분에 링크 하단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